안녕하세요. 자영업 생존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창업시장에서 꾸준히 인기 있는 무인 세탁소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직원 없이 24시간 운영 가능한 사업 구조 때문에 자동화 창업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상권, 회전율, 투자 구조에 따라 수익성 편차가 매우 크고 초기 투자비 대비 회수 기간도 제각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엑셀 모델링을 통해 무인 세탁소가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망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변수들을 꼭 고려해야 하는지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매번 그랬듯이 검은색 수치들은 엑셀 수식이 있으니 변경하시면 안 되고 파란색 수치들은 대표님들의 환경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 항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 항목으로는 드라이 빨래 외주 청소를 넣었는데 무인 세탁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드라이를 같이 하는 세탁소와 드라이는 없이 빨래만 하는 세탁소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빨래만 하고 싶으면 드라이에는 0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드라이를 같이 하고 싶으면 1이라는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주 청소는 몇몇 대표님들께서 100% 자동화를 위해서 청소 또한 외주 청소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주 청소를 맡기실 거라면 여기에 1을 넣어주시고 아니면 0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운영 관련 과정에서 아래 가정 항목들을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 건조기 수, 결제 수수료 등등이 있고, 인테리어 가격, 드라이 장비 가격, 세탁기 건조기 장비 가격 등은 프랜차이즈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랜차이즈와 비슷하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인테리어를 알아서 해주지만 선택권이 없고 비쌀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한 달 영업일수, 가맹비, 교육비 등등을 넣어주시고 외주 청소 관련해서도 해당 항목들을 기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창업하는 데 들어가는 항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일단 크게는 부동산 보증금, 그리고 한 달 월세. 이 월세는 인테리어 중 한 달 동안 월세가 발생한다는 가정이었고요. 인테리어 가격 3천만원은 저희가 여기서 가정한 3천만원을 자동으로 물리게끔 수식을 넣어놨습니다. 권리금은 없다라고 가정을 했고, 드라이 장비 가격이랑 세탁기 건조기 장비 가격도 여기서 가정한 수치 5,200만원과 2,800만원이 자동으로 물리게끔 수식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 미포함되어 있는 항목이 항상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청소기, 장식용 굿즈, 스피커 등등이 있고, 가격은 그냥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은 조금 좋은 청소기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100만원으로 넣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장식용 굿즈 나는 조금 더 화려하게 꾸미고 싶다 하면 50만원 넣어도 되고, 스피커 나는 좀 싼 거 쓰겠다 하면 10만원으로 바꾸고, 네, 그래서 이거는 대표님들의 성향 및 환경에 맞춰서 자유롭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용은 항상 그렇듯이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봤고요. 고정비에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일단 월세를 150만원으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관리비, 보험료 등은 상황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외주 청소를 이제 0으로 넣어갖고 일단은 뜨지 않았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외주 청소를 그냥 1이라고 보면 이렇게 청소비가 105만원이 뜨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요 105만원이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외주 청소 하루 비용을 35,000원으로 잡았고 맨날 쓴다, 그러니까 즉 30일, 한 달 30일 매일매일 쓴다는 가정에 35,000원 곱하기 30을 해서 105만원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싸게 구해서 25,000원을 하고 나는 매일 쓰진 않고 한 20일 정도만 쓰겠다 라고 하면 비용이 50만원을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환경에 맞춰서 또 자유롭게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세탁기나 건조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0만원 수리비로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변동비를 보시면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원가에 대해서는 제가 곧바로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마케팅은 넣지 않았고, 결제 수수료는 매출과 연동되게끔 자동으로 넣어놨고, 원가 외에 수도 광열비 그리고 기타를 넣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원가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가를 보시면 저희가 치킨집이나 카페를 했었을 때는 치킨을 만들 때 들어가는 항목들을 쭉 계산을 했죠.
그리고 그 항목당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인지를 역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 뭐 250ml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250ml가 얼마인지를 저희가 역산을 했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세탁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게 딱 3개밖에 없어요. 물, 전기, 세제, 요 3개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단위당 원가를 구하고 한 번 할 때 얼만큼 쓰는지를 구한 다음에 역산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의미 없는 재무 분석 및 수추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필요한, 매우 중요한 분석인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수도비, 전기비를 제가 더 낮출 수가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세탁기와 건조기에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한 번당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제가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측정 또한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 없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냥 제가 임의로 세탁기 한번 돌리는데 수도비 500원, 전기비 700원, 세제 250원 해서 대충 1450원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 또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랑 똑같은 이유인데 전기세랑 수도세를 단위당 제가 줄일 수도 없고 한번 세탁할 때 들어가는 양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본사한테 그 원가 관련 데이터를 받고 다른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의 매출 현황을 보면서 역산을 하면서 이게 정말 맞는 숫자인지를 컨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석에서도 그냥 시나리오 케이스를 통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매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세탁 매출, 건조 매출, 드라이 매출, 그리고 그 외 매출, 이렇게 나눴는데 말 그대로 세탁기, 건조기, 드라이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이고, 그 외 매출은 저희 그 자판기 보시면 섬유유연제랑 세탁 봉투, 빨래 봉투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라고 보시면 사실 매출이 매우 간단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당 얼마를 썼냐, 그리고 몇 번을 사용했냐, 이 2가지 변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면 총 세탁 매출이 나오겠죠. 건조 매출도 비슷하고 드라이 매출도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하던 것처럼 케이스를 통해서 다이나믹하게 유동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모델링을 짜놨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이 가장 안 됐을 때, 케이스 2가 중간이었을 때, 그리고 케이스 3가 가장 잘 됐을 때라고 하면 세탁기를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건당 주문 금액이 케이스 1은 4,000원, 중간은 4,300원, 제일 싼 4,500원. 원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케이스 1, 2, 3 제일 잘 되더라도 조금 올려놓긴 했는데,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세탁 시간이 길어지면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가에서 제가 차등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 사용수 같은 경우에도 잘 됐을 때는 하루에 40번, 중간값은 30번, 그리고 가장 안 됐을 때는 하루에 18번으로 넣어놨고, 건조 같은 경우에는 뭐 건당 주문 금액이랑 원가 비율은 똑같이 넣어놨고, 세탁 대비해서 사용 수만 조금 줄여놨습니다. 왜냐하면 가끔가다 몇몇 분들은 그냥 세탁만 하고 건조는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조금 줄여놨고, 드라이 같은 경우에는 주문수랑 건당 주문 금액이 있는데 여기는 원가 비율과 그 외 비용이 무슨 뜻이냐면, 사실 드라이 같은 경우에는 세탁소에서 해주지 않아요. 본사에서 수거해 간 다음에 본사에서 직접 하고 그거를 다시 사장님들의 업장에 배송을 해준 다음에 손님들이 다시 수거해 가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이제 본사에서 발생하는 원가 비율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외에 뭐 본사에서 떼가는 마진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감안을 한 건데, 이 원가 비율은 뭐 당연히 더 낮을 수 있겠죠. 이게 40, 35, 30%가 아니라 뭐 20, 15, 10%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사장님들의 환경에 맞춰서 또 자유롭게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그냥 자유롭게 케이스 1, 2, 3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케이스 2였을 경우에 하루에 세탁 매출이 약간 129,000원, 건조 매출은 116,000원, 드라이는 62,000원, 그 외 매출은 2만원 해서 하루에 약간 32만원의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총 몇 번의 세탁, 건조, 드라이, 그리고 그 외 판매가 발생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석을 더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케이스 3로 해놓고 세탁이 하루에 40번, 건조 36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고 현실적인 수치인지를 분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능하고 현실적인 수치라는 거는 우리 세탁소에 있는 세탁기랑 건조기 수에 대비해서 이게 정말 현실적인 수치인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탁기를 예시로 들자면 한 번 세탁하는데 대략 한 45분이 든다라고 하고, 그리고 많은 손님분들께서 이거를 바로 빼가지 않겠죠. 그래서 약 한 15분의 딜레이 타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번 세탁하는데 약 한 60분이고 하루에 총 40번의 세탁이 돌아갔으니까 총 소요되는 시간은 40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세탁기가 총 4개가 있으니까 세탁기당 활동 시간은 약 한 10시간인 거죠. 24시간 오픈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없는 새벽 시간을 제외를 하고 대충 12시간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 정도면 가능한 수치겠죠. 비슷하게 건조기 또한 9시간이니까 이 수치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숫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